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스쿨의 케빈쌤입니다. 10분 문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분 문법이란 짧고 쉽게 하나의 문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2강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문법 시작합니다.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영어만 배우면 되지 굳이 팔품사를 꼭 배워야 하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팔품사만 공부하다가 실제로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팔품사를 배워야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골프 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골프에 관련된 그 용어들을 제가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또한 학생들이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임 용어나 게임 단축키나 어떤 캐릭터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게임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팔품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8개의 품사들은 영어를 배우는 데서 꼭 필요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던 어떤 책을 사서 공부를 하던 간에 꼭 팔품사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알아야지만 영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품사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쉽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품사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성질을 가진 낱말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 갈래로 나눠 놓은 건데요. 8가지. 첫 번째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입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어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n 하고 뜻이 나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명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사람, 사물, 동물, 기타 등등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명사의 명자가 바로 이름 명자를 써서 그 모든 것의 이름을 명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연필, 뭐 책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기나 물 같은 거 셀 수가 없겠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따로 앞으로 공부할 예정이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이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pronoun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pron까지 씁니다. 보통 대명사라고 하면 큰 명사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바로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는 I, you, he, she,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수란 친구가 있어요. 철수가 밥을 먹고 철수가 공부하고 철수가 운동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처음에는 철수란 친구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가 운동한다, 그가 공부한다, 그 애가 이렇게 대신 써주죠. 철수를 대신해 써주는 명사 바로 그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지시 대명사도 있어요. this 이것, that 저것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책 좀 봐봐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것 좀 봐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라는 건 뭐죠? 바로 책을 대신 써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다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verb라고 하고요. 첫 글자만 따서 v라고 쓰기도 합니다. 뜻은 뭐뭐 하다,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동자가 동사할 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운동, 동작 할 때 그 동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는 M이자 우리 배웠었죠. 1강에서 배웠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동사예요. 가다, 오다, 먹다, 달리다 이런 모든 동사들이 다 일반 동사이고요. 그리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도 나중에 따로 배울 텐데요. can 할 수 있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must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고요. 줄여서 A만 쓰기도 하고요. ADJ까지 쓰기도 합니다.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어떤 걸까요? 보통 뭐뭐 하는, 뭐뭐의, 뭐뭐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all, 키가 큰, long, 길이가 긴, 그리고 short, 키가 작은 혹은 짧은 뭐뭐 하는을 가지고 있는 게 다 형용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명사를 꾸며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바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a pretty girl 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한국말로 하면 예쁜 소녀라는 뜻인데요. pretty가 바로 예쁜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예쁜 이란 말이 뭘 꾸며주죠? 바로 뒤에 있는 소녀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소녀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he is tall 이라는 문장을 볼게요. he는 그는, is는 비동사 배웠죠. 뭐뭐이다. tall은 키가 큰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키가 큰 이다가 합쳐져서 키가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면은 뭐뭐가 뭐뭐이다라는 뜻을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adverb라고 하고요. 줄여서 ad만 쓰기도 합니다. 바로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품사인데요. 보통 뭐뭐 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배웠던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run fast라는 문장이 있어요. run fast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뜻이죠. 이 빠르게라는 뭐뭐 하게니까 빠르게 fast가 부사예요. 그런데 달린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죠.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사 다음에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사가 같은 부사를 수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방금처럼 run fast가 이번에 run very fast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very라는 단어도 바로 부사예요. 매우라는 뜻인데 매우 빠르게 달린다. 매우가 뭘 꾸며주죠? 매우 달린다를 꾸며주나요? 매우 빠르게라는 다른 부사를 또 꾸며주죠. 이렇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하는 형용사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a very fast car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시면 매우 빠른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very가 뭘 꾸며줘요? 매우 차를 꾸며주나요? 매우 빠른을 꾸며주죠. 근데 어떤 친구 질문이 있을 거예요. fast 아까 빠르게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fast는 빠르게라는 부사로도 쓰고요. 빠른이라는 형용사로는 뜻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surprisingly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he came here. 그가 여기 왔다. 그래서 surprisingly가 놀랍게도 뭐뭐하게도 이것도 부사인데요. 부사가요. 뭘 꾸며줄까요? 바로 뒤에 있는 문장 전체. 그가 여기 왔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놀랍게도 그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하고요. 줄임말로 conj까지 씁니다. 바로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품사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거,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너와 나 할 때 you and I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품사입니다. 다음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전자가 앞전자고요. 치자는 위치할 때 그 치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위치예요. pre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위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은 뒤쪽에 위치하죠. 예를 들어서 뭐뭐 위에라고 하면 책상 위에 하면 위에라고 하는 게 전치사인데 우리나라 말은 책상이란 말 뒤에 나오지만 영어는요 앞쪽에 나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in 뭐뭐 안에,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에, 그리고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그 다음에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도 있고 뭐뭐로라는 뜻도 있고요.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런 식으로 전치사라는 것은 이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죠. 한국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 위에 하면은 뭐예요? 책상 다음에 위에가 나오는데 영어는 on the desk, on이 먼저 나오죠.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전치사 앞쪽에 쓰여지는 앞쪽에 위치하는 품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줄임말로 int만 쓰기도 합니다. 바로 놀라거나 느낌 등을 나타내는 품사예요. 너무 쉬운데요. 뭐 oh, wow, oh my god 다 들어보셨죠? 이런 감탄할 때 느낌을 표현하는 그러한 품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팔품사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단지 배웠다고 해서 내가 다 배운 게 아니라 영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상기해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식해주고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팔품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